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현장 나와 있습니다. 현장 회의는 지금 감리분이랑 현장 소장님까지 해서 모두 다 마쳤고요. 여기 지금 토목공사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밑에 이제 흙 나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가 6m 경사지어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흙을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 늦게 짓는 집이에요. 이거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집들이 한꺼번에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짓는 집이니까 빈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빈 땅이었던 집을 그냥 여기에 폐기물을 다 갖다 버려 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땅을 파서 이 토사가 나가야 되는데, 이 토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폐기물이 나간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폐기물 비용이 견적서에 이만큼 잡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폐기물 비용이 좀 늘어나게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슈가 생긴 게, 지금 현장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가려놨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하가 있다 보니까 흙막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흙막이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CIP 혹은 토일판 중에 하나를 해야죠. 집안조사를 이제 신축공사 하기 전에 반드시 하게 되세요. 땅이 얼마나 단단한가, 땅 밑에 뭐가 있는가 조사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원래는 그닥 뭐 없었습니다. 안반도 여기가 산 중턱이다 보니까 지층 한 9m 정도에서 나와서 뭐 괜찮겠거니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반으로 추정되는 이상 돌멩이 덩어리들이 지금 4m부터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방법은 있어요. 더 좋은 강력한 소음이 적은 오거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비용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 감리와 설계를 한 저와 그 다음에 시공사 현장 소장님, 시공사 대표님도 오셔서 건축주분도 오셔서 논의를 했는데, 뭐 사실 머릿속에 있는 답은 뻔합니다. 이런 논의 갖고 질질 끌어야 시간만 가지, 시간이 결국 돈이거든요. 현장은 빨리 머릿속에 있는 그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비용을 상쇄할 건지 고민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내린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더 좋고 더 소음이 적은 오거로 하고 흑마이 공법 일부를 변경한다. 대신 비용은 좀 늘어난다. 항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물량이랑 공법이랑 난이도랑 현장상을 파악을 해서 건축주께 고지를 해드려야 돼요. 저도 옛날엔 이랬거든요. 항상 그 제출한 견적에서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라고 했었는데, 이 건설 현장의 특성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토목 단계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워뒀던 계획에서 뭔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때 그 변동을 빠르게 처리하고, 그걸로 인해서 변경되는 금액을 빠르게 처리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주는 게 결국 금액을 절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공사라고 해도 뭐 이걸로 더 이윤을 늘린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이거를 빨리빨리 캡처를 해서 나간 다음에 빨리 이 현장을 어떻게 갈지 스케줄을 세워줘야지만 그 뒷단에 오는 것들을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1,000만 원이 늘어난다, 2,000만 원이 늘어난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고민하셔도 소용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관련 전문가들이 모아서 회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액션으로 가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식도 장투해야 되잖아요. 그 장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돈을 아끼는 거다. 왜냐? 이게 나왔다는 사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무조건 바뀌면 안 돼. 이거는 사실 지금의 저는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사전에 최대한 캐치해서 그 변동 가능성 폭을 줄여두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는 작업하고 있어서 제가 딱히 보여드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택지지구에서 하실 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토목이 들어가는 현장, 여기처럼 산 중턱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 작업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도면에는 사실 저런 포크레인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 도면의 해석은 달라요. 어떤 장비가 어디에서 와서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줄 것인가를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타운하우스 지구라고 하죠. 이렇게 필지별로 분양하는 산 중턱에 있는데, 이런 데 하실 분들, 특히나 나중에 들어가실 분들은 그런 교통 관련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현장도 조금이나마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꼭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다 견적에 녹아들어야지만 결국 그 변동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 단계에서 견적을 막 뿌리는 게 좋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막 뿌려서 여러 개의 시공사한테 받아서 뭐 이걸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 견적서대로 현장이 움직이지 않고 그게 건축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공사를 선택을 해서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하나 같이 좀 따져가면서 그 금액을 당장 견적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반영할 필요도 없죠. 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보고를 받고 그걸 증액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도면을 가지고 시공 사이드와 설계 사이드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만 다 했다고 해서 공사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시공도 다 했지. 근데 어쨌든 설계는 설계의 일이 있고 시공은 시공의 일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걸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은 우리는 지금 공터입니다. 이 공터가 있어서 그래도 장비가 앉을 자리가 있다. 이 공터가 있고 건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재도 여기 쌓아둘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돼요. 여기 공터가 한 건물 안 치는 데까지 한 7m 정도 여유 폭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작재해 놓을 때가 많아서 이제 세 차로 받을까 한 차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요것도 이제 시공 사이드의 큰 고민이기는 한데, 자재가 와요. 자재를 오면 어디 쌓아둬야 되잖아요. 쌓아둘 데가 없다는 거는 한 차로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 차로 나눠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로 나눠 받아야 된다는 거는 또 그만큼 물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이나 너무 빡빡한 대지에 하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 그 벌떼 입찰이라고 하죠. 막 여러 시공사 막 와서 막 최저가 견적으로 막 해. 이런 거 고려하겠냐고요. 그냥 있는 숫자, 견적서에 있는 숫자 따다다다 넣은 다음에 어떻게든 최저가 맞추려고 하는 거, 그 작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신뢰성 있는 시공사 몇 군데를 추려서, 저는 많아도 3군데에 넘기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딱 해서 견적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시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게 하나하나의 과정이에요. 막 급하다고 해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런 거 다 빠뜨리면 그게 결국 나중에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확 와서 너무나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그런 결론을 저는 너무 많이 그동안 봐왔습니다. 여기가 제가 28번째 현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10년 늙지 않냐, 그런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석대로 밟아가시면 돼요. 설계도 설계대로 다 하고 충분히 기간 가지고 하고, 견적 입찰도 견적 입찰대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시공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사후 리스크 보고 견적 변동 이런 거에 충분한 절차를 가지고 다 하면 서로 간의 오해도 없어지고 그게 결국은 윈윈이 된다. 그리고 견적도 나중에 가서 최종 정산하는 거 보면 최저가 업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 제 나름대로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패시브하우스 단독주택 현장 와서 첫 번째, 오늘 현장 나온 거예요. 저번 주에 착공했거든요. 나와서 오늘 소감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지금 다음 날에 제가 잠깐 주변 들리다가 왔는데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만든 택지는 단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행사에서 만든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로처럼 보이는 이런 곳 있죠? 이런 도로처럼 보이는 데가 다 도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다 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축주분도 이 앞뒤에 도로 지분 일부를 매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 국유지 도로를 사용할 때는 어차피 국가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 도로의 인프라 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가 다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별도의 동의 없이 꺼내서 쓰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사도이다 보니까 이 사도 밑에 어쨌든 인프라도 다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우수도 있고 오수도 다 표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물도 다 흘러가고 가스관도 지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 그러니까 50% 이상 지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행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 양식이 뭐냐 하면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각종 지하 인입공사라고 여기 써 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어디에 시행하겠다, 동의 내용은 뭐다, 상수도, 뭐 하오수하수, 전기 인입, 도시가스, 뭐 통신, 인터넷. 그래서 요거는 도로를 굴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축 현장 가보시면 흔적이 있는 게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굴착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복을 이제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지분 소유자분들은 어차피 등기를 떼면 나오기 때문에 그 등기 상에 나와 있는 분의 동의를 구한다, 뭐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냥 각종 동의, 뭐 인적사항 쓰고
독려하면 뭐 그런 간단한 동의서예요. 어려울 거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받고 요거를 50% 이상, 인수가 아니라 지분 가치 50%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행정 처리를 진행을 하게끔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첨부 영상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